총회 5차 교육과정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직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교육과정은요, 2000년대 하나님의 나라 부르심과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생명의 청지기로 살 수 있을지 잘 안내하는 그런 공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많은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사람도 동물도 모두 살 수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몰라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사람들이 다 서울로 떠나버려서 일손이 부족하대요. 학교에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더 친해지고 싶어요. 뉴스에서 전쟁 소식을 들었는데 제 또래 친구들이 많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슬펐어요. 교회에 가면 어른들은 많은데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고민들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지기 이 공과는 이 시대의 요청에 대한 교회의 응답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성서적인 관점에서 이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안내하는 그런 공과입니다. 현재 이게 우리 교단의 통계 현황입니다. 영유아 유치부는 6만 8천 명, 아동부는 12만 명, 중고등부는 14만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전년 대비 아동부는 10%가 감소했고 중고등부는 6천 명 정도가 감소한 인원입니다. 이렇게 인원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이건 한국교회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통계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계 자료는 저희 교회학교 부서의 현황을 파악한 그래프입니다. 영유아 유치부는 한 3,000개 정도 있고요. 아동부는 5천여 개, 중고등부는 한 3,700개 정도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 교회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지기 이 주제는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읽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초대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는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고, 복음에 감격한 사람이고, 그리고 복음의 그 감격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서 생명지기로 살아가고, 복음에 감격해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누려서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5차 교육과정은 7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시대에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에 기초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전인적인 변화를 통해서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총회의 공과 개발의 방향성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대 통합 교제 그리고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총회 5차 교육과정의 로고는 G2S입니다. 로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는 God, 그리고 Good, 그 다음에 S는 Story, 그 다음에 스튜어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가 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네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우리 교단은 생명 문명, 생명 목회 순례 10년을 선포했습니다. 이 장기 정책 문서가 우리 공과에 잘 스며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 삶이 연결되어 있고 교회와 가정이 연결되어 있으며 세대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지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요청인 디지털 친화적 교육 환경을 각 부서에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우리 친구들을 증언자로 그리고 제자직으로 만드는 것이고 생명의 청지기는 순례자, 시민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공과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복음의 증언자로 생명의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안내합니다. 답 없는 제 인생. 답을 찾고 싶어요. 학교, 학원, 친구. 아, 머리 터질 것 같아.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걱정하지 마. 옆에 해답이 있어. 와, 정말 기대돼요. 네, 이번 시간은 2026년 5차 교육과정 공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회 공과 5차 교육과정의 특징이라 하면 매 주차별로 다른 학습 과정을 저희들이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이미지, 둘째 주에는 탐색, 셋째 주에는 상상, 넷째 주에는 스토리, 다섯째 주는 영상, 이렇게 총 5개의 활동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5가지 영역으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 과정과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제5차 교육 과정의 구조의 학습 모델의 구조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과 말씀과 그리고 복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삶의 자리를 변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 과정을 이번 공과에 저희들은 담고 있습니다. 이번 5차 교육 과정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생명 목회입니다. 생명이라는 주제가 우리 청소년 교육 과정에 아주 잘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마리아 해리스의 5가지 교육 목회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서 생명의 숨, 생명의 길, 생명의 벗, 생명의 샘, 생명의 품이라고 하는 5가지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이 메타포에 심어서 예배, 봉사, 교육, 선교, 교제라는 서로의 성경적인 영역들을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축은 예배, 선교, 봉사, 교제, 교육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영역과 이미지, 탐색, 상상, 스토리, 영상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의 순환 구조를 서로 연결해 가는 교육 과정의 축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총회 공과의 페이지 구성을 보면 크게 4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는 학습 동기와 흥미 유발을 위한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말씀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와 발견,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에는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다이어리를 통해서 그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영적인 습관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차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야기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부터는 제5차 교육과정 이 학습 모형을 직접 개발하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나오셔서 이미지, 탐색, 상상, 스토리텔링, 영상 각 5주차의 과정별로 어떻게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모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모델은 각 월에 1주차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지를 제공하는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이 스스로 먼저 대화에 참여하도록, 스스로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 동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이끌어야 하는데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학생들과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습자들은, 청소년들은 영상 또 이미지 활동에 익숙하기 때문에 첫 주차에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미지를 보고 나눔 질문을 통해서 교사와 서로 대화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공과 구성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는 먼저 도입 이미지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도입 이미지는 간단한 웹툰 혹은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이 이미지를 보고 또 이미지 밑에 나와 있는 나눔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고 선생님들도 먼저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고 학습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될 텐데 나눔 질문이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자들과 서로 마음을 여는 데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이 조금 가까워지면 이미지와 연관된 내용 혹은 주제의 성경 본문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앞서 이미지를 통해서 나누었던 이 대화의 물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 밑에 나타나는 학습 자료를 활용하셔서 이 학습 질문과 연관돼서 성경 공부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미지는 활용하는 도구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공과의 메인은 말씀을 꼭 나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학습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학습하고 난 이후에는 이후에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의 이미지 그리고 정리 질문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우리가 앞서 이미지와 나눔 질문과 또 연관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미지 그리고 질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리 이미지를 보고 도입 이미지와 비슷한 방법으로 정리 질문을 각자 나누어서 대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정리하는 질문에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실천적인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질문들을 활용하셔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를 같이 정리해 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셔서 공과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과 이후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이어리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과이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이 공과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를 함께 나누고 또 체크해보고 같이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2주 탐색 공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색 공과는요, 성경 본문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탐색 영역에서는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천천히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고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 글씨들을, 특히 단어들을 또 함께 묵상하고 찾아보는 시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딱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단어가 핵심 단어이기도 한데요. 저것이 오늘날 나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의미로 부여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톡이라는 본문 탐색 활동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좀 더 성경 말씀을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반복되는 구문이나 또한 핵심 단어들을 찾아보는 학습 활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연결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고 또 내 삶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 아이들이 내 신앙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러한 삶을 실천해 보아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삶을 연결해 가고 도전해 가고 실천해 나가는 영역입니다. 이번에는 상상 영역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좀 더 자극하고 극대화시킬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고 자신의 모습을 조명해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상상 영역에 있어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창의 학습 활동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동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게임 형태가 될 수 있고 직접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 활동을 키워갈 수 있는 학습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성경 이야기를 오늘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연결하며 성찰하는 과정인데요. 성경 말씀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상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질문과 활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복음과 삶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조명하며 내 삶을 새롭게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미지를 묵상하거나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삶에 대해 질문하고 연결하는 과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답을 우리가 요구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신앙에 대해 질문하고 실천의 방안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생명의 청지기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새롭게 도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상 영역을 한번 배워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5차 교육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스토리 교육 과정은 바로 이 주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야기와 연결되는지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내러티브의 연결을 통해서 먼저 이 스토리 학습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또 학습자의 이야기가 하나씩 연결하고요. 또한 성경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개인적인 고백들을 담게 됩니다.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씩 알아보고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생명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법을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이번 1학기 공과에는 총 5편의 우리 스토리 공과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행복 바이브, 8과 예수님이 걸으신 생명의 길, 12가 교회 고백의 공동체, 17가 라이프메이트, 믿음메이트, 26가 하나의 품, 원허그, 이렇게 5가의 공과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 중에서 17과 라이프메이트와 믿음메이트를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스토리 공과는요, 먼저 다양한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수아, 서연이, 겸이, 민찬이 등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여러 인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스토리 토크 1에서는요, 매 과에 맞게 이야기를 구성되며 그에 맞게 내가 만약 민찬이었으면, 내가 만약 서연이었으면 하는 그 질문을 함께 대답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공과에 맞는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토리 토크 2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구성해보는 그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메이트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지 빌립보서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교사형 교재 설명에 아주 어떻게 연결 부분을 찾을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아의 이야기와 또 서연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백의 이야기를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할 때마다 여러 가지 기쁜 마음이 들고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를 다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명하며 밝히며 나아갈 때 생명의 청지기로서의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점점 발견되어지고 또 살아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스토리 공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영상 모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모델은 매월 있지는 않습니다. 영상 모델은 5주차까지 있는 해당 월의 마지막 5주차에 진행되는 모델입니다. 영상 모델을 활용하는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이 영상에 조금 더 익숙하고 특화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1페이지에는 영상을 어떤 걸 활용하면 좋은지 주제 영상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영상을 QR로 전달해드리자라고 계획했으나 저작권적인 문제가 있어서 QR로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저희가 유튜브에서 직접 찾아보실 수 있도록 어떤 영상을 보시면 좋은지를 전해드리고 있으니 이 영상을 꼭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그 주제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시청하시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셔도 좋고 그 영상에 대한 후기나 소감을 중간중간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셔도 좋습니다. 영상에서 등장하는 인물 혹은 영상에서 등장하는 여러 스토리와 내용들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성경과 연관이 있음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과 공부를 진행할 때에 이 영상을 활용해서 성경 말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영상 하나로 소비되는 시간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영상 공과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페이지에는 어떤 영상을 보면 좋은지 영상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영상은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주어지는 제목 그대로 나오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영상과 연관된 나눔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학생들과 함께 나눠보시면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소통하시고 난 이후에는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제시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 자료가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사용을 보시면 학생용보다 조금 더 자세한 말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교사용을 살펴보시고 함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공과를 진행하시면서 말씀을 학습하시고 이 말씀을 정리하신 이후에 다음 페이지에는 정리할 수 있는 영상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정리 영상도 함께 찾아서 학생들과 함께 시청하시면서 자유롭게 오늘 함께 나눴던 공과의 내용을 되짚어 보면 좋겠습니다. 정리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고 난 이후에는 결단의 질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배운 공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을 탑재해 놓았으니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시고 또 공과 내용을 다시 정리하시고 학생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찾아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활용을 통해서 학생들과 만나는 게 선생님들이 참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잘 활용만 하시면 청소년들과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 모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학생들과 사이가 더 가까워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